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2024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알기 싫어도 알아야 하는 반영 비율의 원리와 그 전략적 이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화면 및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거기를 들어가셔서 각 입시업체에서 제공하는 정시 관련 자료를 꼭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정식 컨설팅 예약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 말씀드리며 상담을 진행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24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대학 관련 데이터들은 제가 열심히 점검하고 편집하긴 했습니다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원대학을 선정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대학 입시 요강을 입학처에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반영비를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으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위권 대학의 과목별 반영 비율의 일반적 패턴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반영 비율을 봤을 때 판단하기 편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놈의 반대 내용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급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도 이미 배치표를 돌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있다는 걸 이미 상위권 대학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과목이 아니라 탐구는 보통 두 과목을 지정을 하게 될 거고 계열도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인문계는 좀 그런 경향성은 떨어지긴 합니다만 상위권 자연계는 대부분 과탐 두 과목을 걸고 있을 거고 그리고 중위권 대학이라 할지라도 메디컬처럼 극상위권 학과가 포함된 학교가 있다면 메디컬 관련 학과만 아마 반영 비율이 따로 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놈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아울러 상위권 대학일수록 인문계, 자연계 반영 비율이 정말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살펴보긴 할 겁니다만 어떤 대학은 그 대학에 즉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긴 힘들지만 나름대로 똘똘한 학생들 즉 다시 말해서 수능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실수한 학생들을 자기네 학교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문, 자연계 구분이 복잡하게 해서 반영 비율을 반영하는 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문계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상경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어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수학이 똑같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겁니다. 요 놈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연계는 수학하고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과목별 반영 비율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어의 몇 퍼센트, 수학의 몇 퍼센트 이렇게 반영 비율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 드렸죠.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이거보다 급이 떨어지는 대학은 요거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요 패턴이 아니라 표준 점수면 표준 점수만 또는 100분위는 100분위만 반영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 다음에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선택하게 하는 대학도 있죠. 그리고 자연계, 인문계 구분 없이 계열 구분 없이 탐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인문계, 자연계 단순 구분되지 않고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그 대학의 생존 전략 같은 게 있습니다. 즉 어떤 대학은 완전히 상위권 대학은 아닌데 특정 과가 정말 인기 있는 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는 또 다른 패턴으로 놉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가 그럴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과목 반영 비율을 지정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가천대죠.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 보면 국어 수학 중에서 잘 본 과목의 높은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요 놈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과목 반영 비율 표를 보시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22페이지를 보시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6, 17페이지는 모집 인원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거고 20, 21페이지는 대학 어디가에서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죠. 올해는 수능이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재작년 거 불수능에 해당되는 재작년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모집 인원은 연초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 어디가 자료가 요새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죠. 올해 제가 사용법은 동영상 끝부분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즉 작년 합격생 데이터를 보면 하위 70%를 보여주는 게 맞는데 이게 아마 많은 분들한테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항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전체 과목 평균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재작년 자료는 과목별 하위 70%의 백분위를 제시해 주는데 단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꼴찌 한 전체 학생 그리고 70%의 학생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합격생들 중에서 국어 과목만 따졌을 때 수학 과목만 따졌을 때 그다음에 탐구 과목만 따졌을 때 70%를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게 70%의 합격생 성적이 아니다라는 점도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반영비를 이해해야 되는지 22페이지를 보고 같이 할 건데 거기 제가 써놨지만 이게 서울 진로진학센터라고 해서 공교육 그 연구기관이 계십니다. 아마 교사부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동하시는 건데 자리가 좋은 게 꽤 많아서 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시가 요게 나와서 참 재밌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활용해서 보통 입시 설명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하고 숫자, 데이터 보는 거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학생 1번과 학생 2번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합을 동일하게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합이 동일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수학을 잘 본 친구는 1번 친구일까요? 2번 친구일까요? 뭐 당연한 얘기죠. 2번 친구가 수학을 잘 봤고 그리고 1번 친구가 국어를 잘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걸 딱 보자마자 아이고 1번 학생 안타깝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 이 친구는 미적분을 한 거를 보면 아마 자연계 학생이 걸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자연계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직관적으로 1번 학생이 불리할 거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 배치표는 연락 돌려보셨죠? 자, 그럼 이제 2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일단 A대, B대, C대에서 기계공학과가 있는데 요 놈과 요 놈을 보시고 이 세 대학 중에서 상위권 기계공학과가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눈치채셨나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수학을 딱 째려보니까 요 두 대학이 수학 반영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보면 C 대학, 물론 탐구 과목 반영비율이 여기가 좀 높긴 하지만 얘가 조금 더 명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입시 요강을 보시거나 아니면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시 지원 관련 자료를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활용 지표, 즉 여러분 성적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거라는 활용 지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 같은 거 보실 때 좀 조심하시게 좋을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통에 체크가 안 되고 여기만 이렇게 구분칸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기하와 미적을 본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과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과탐만 보겠다. 이런 얘기겠죠. 만약에 사과탐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럼 여기에 구분선이 없을 겁니다. 요 놈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가시면 A대학, B대학에서 영어 등급간 점수 차이, 한국사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 여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1, 2등급에도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대학은 특히 메디컬관에서는 1, 2, 3등급 등급간 점수차가 큰 대학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C 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가 아까 반영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백분위에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처럼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여러분이 엑셀표를 만들어서 또는 심지어 계산기로 두드려서 하느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진학사라든가 고속성자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돌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A, B, C 대학에서 결국 이기는 학생은 2번 학생이 이기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A 대학은 국어가 반영비율이 높고 수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국어 반영비율이 적고 수학 반영비율이 높았죠. 그래서 이것도 유념하실 게 뭐냐면 점수 차이를 보면 그나마 1번 학생하고 2번 학생 점수 차가 제일 적은 대학이 A 대학입니다. 그죠? 즉 국어 반영비율이 높고 수학 반영비율이 낮았으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다른 대학에 비해서 물론 요 점수 차이가 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점수 차이가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게 제일 적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학생 2번 패턴이다. 즉 국어는 조금 못 봤는데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국어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인과 동시에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으셔야 되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1번 학생 패턴이다. 즉 국어는 잘 봤는데 수학을 못 봤다 그러면 국어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고 수학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을 찾아야지 그나마 피해가 덜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제가 좀 이따 정리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 18페이지를 보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나 고대처럼 상위권 대학은 지금으로는 좀 구분이 단순합니다. 그죠? 인문, 자연. 근데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연세대 인문을 보면 33대 33대 16입니다. 영어는 일단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려대의 경우 35대 35대 28이죠. 그럼 여러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국어하고 수학은 어쨌든 두 대학의 얼추 반영 비율이 비슷한데 탐구는 연대가 좀 적고 고대는 탐구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이 국어 수학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탐구 점수에 따라 연대 고대도 색깔이 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자연계는 얼추 비슷합니다. 그죠? 얼추 비슷하지만 탐구가 근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죠? 국어 반영 비율이 은근슬쩍 차이가 납니다. 그럼 자연계 학생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탐구하고 수학 성적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국어 성적에 의해서 은근슬쩍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우리는 대학을 선별할 수가 없고 대학이 여러분한테 손짓할 겁니다. 너 쓸 때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세대는 마찬가지 수학에선 구분이 없죠. 그 다음에 탐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자연계 학생들이 여차하면 침공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전략이 쓰시죠? 자연계 특히 어떤 학생들? 탐구가 착살난 학생들은 이렇게 교차 전할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연계는 지금처럼 미기 여기에만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학이 지정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과탐 2개도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가 대표적인데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인문 자연이 경향성은 따라가는데 가장 큰 게 이거죠. 수학도 자연은 지정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탐구도 사과 하나씩 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경향성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도 국어 반영비율이 좀 더 높고 자연계는 수학 반영비율이 좀 높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성균관대도 이제 삼성이 백업했다는 장점이 조금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학생 유인책으로 이렇게 과목을 열어뒀다고 생각합니다. 서강대도 컴플렉스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서강대는 최상위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컬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성사대 때는 사실 서강대는 가장 공부 열심히 시키는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순위가 뭘로 결정된다? 메디컬 학과의 존재 유무 그리고 공과대학의 수준과 규모
이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규모가 정말 크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나쁜 대학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와 서강대처럼 좀 애매한 대학은 반영 비율을 일반 패턴으로 따라가지 않고 학생들을 좀 유인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서강대를 보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군의 연세 인문계는 지금처럼 국수보다 탐구 반영 비율이 적죠. 그럼 이 이야기는 탐구가 작살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도 탐구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라인 잡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까지 덧붙여서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전략이 짜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양대도 마찬가지죠. 한양대. 인문은 국어하고 수학이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 근데 상경 계열은 수학 반영비율이 높을 거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뭐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간호학과가 자연계로 분류가 돼 있다 할지라도 대학교 편제상 보는 것처럼 수학에 구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애매한 급의 대학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경희대입니다. 일단 여러분 좀 이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시 시장에서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는 공과대학에 수원에 있고 당연히 취직도 엄청 잘 될 겁니다. 공과대는 기본적으로 취직이 잘 될 거니까. 근데 경희대도 뭐 세계대학 순위에서 높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경희대도 문과 성향이 좀 센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왜 아직까지 상위권 끝자락 대학으로 버티느냐? 간단하죠. 이유는 의대가 있고 한의대는 우리나라 원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호나 정보 디스플레이도 세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학생들 유인책을 나누기 위해서 똑같은 인문이라도 지금처럼 복잡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인문계열은 아시다시피 어학이나 국사라든가 사학이나 철학 같은 건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국어 반영비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나름대로 인기 있는 데는 수학 반영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대가 제일 대표적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립대도 메디컬 관련 학과가 없던 게 나름대로 자기네들 약점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 분류도 정말 세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밀어주는 과다라고 생각이 들면 얘네들은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눈에 보이시죠. 더더군다나 수학 반영비율이 정말 센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요 인문 3 계열 같은 경우는 사탐이 지정돼 있죠. 그럼 이거는 교차 지원도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그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여기는 인문계 학생들에게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장이 되겠죠. 왜냐?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사탐 2개를 선택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급이 애매한 대학은 지금처럼 복잡하게 분류를 해놓고 인기학과는 따로 놀고 상위권 대학 패턴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학생 유인책이다. 단 여기를 지원하려면 인문계 학생들은 지금 교차 지원에 대한 공포가 이미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경쟁률은 올라갈 거다. 이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인기 있는 학과는 따로 갑니다. 그죠?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가 있는데 제가 입시 설명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하지만 이화여대는 영화대사가 됩니다. 그죠? 나 이대 나온 여자 이게 되는데 숙명여대 나 숙대 나온 여자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메디컬 관련 학과 물론 약대가 있긴 합니다만 의대나 치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교 네임밸류도 결국 의대, 메디컬 관련 학과가 있는지 의치한수약 그리고 공과대 수준이 되는데 어쨌든 여학생들 중에서 똘똘한 여학생을 받고 싶어서 지금처럼 유인책이 뭐냐? 반영비율이 열나 복잡해진다. 그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이 여학생이고 내 자녀가 딸인데 특정 과목이 작살났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숙명여대를 살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남학생이 아무리 만점을 맞아도 숙명여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여학생한테 유리한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상한 반영비율이 뭐냐. 여기 보시면 저 통계학과가 정말 반영비율이 웃깁니다. 20대, 50대, 10. 그럼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석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너 수능 본 친구들 중에서 수학은 꽤 잘 봤는데 국어하고 탐구 과목 작살난 여학생은
우리 학교에 쓸 수밖에 없어. 이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숙명여대는 개인적으로 이 과의 반영비율은 나름대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은 가장 재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여기에 휴학해서 또는 반수해서 재수하는 여학생 비율이 숙대 내에선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느끼셨으면 좋은 게 뭐냐, 이거를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유인물에 없으니까, 제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 옆에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기본적으로 정시지원 대학을 선별하실 때는 뭘 유념하시는 게 좋냐? 일단 잘 본 과목은 반영비율이 무조건 높은 대학을 찾고, 못 본 과목 반영비율은 무조건 낮은 대학을 찾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앞에서 각 유명 대학의 반영비를 보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간 점수차를 보고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본인 영어 성적에 적용하면 됩니다. 즉, 나는 영어 1등급이다. 당연히 1등급, 2등급, 3등급의 점수차가 큰 대학을 고르시면 되고, 내가 영어를 못 봤다. 그럼 당연히 점수차가 적은 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잘 안 해주신다. 뭐냐? 중위권 성적의 학생들은, 제가 나중에 진학사도 그렇고 대성마이맥도 그렇고 정말로 특정 과목이 작살난 친구들을 위해서 고르는 팁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면, 일단 망친 과목을 버리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송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아니겠죠. 중위권 대학 중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한두 개 망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국수형 탐 중에서 내가 국어가 작살났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과목을 버릴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검색해 보시고 지원 후보군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과목별 반영 비율이 지정 안 된 학교, 아까 제가 가천대를 얘기 드렸죠. 네가 국어 수학 중에서 잘 본 과목에서 반영비를 높여줄 거야. 그런 대학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 뉴스에서 난립니다. 교차지원의 공포가 지금 엄청나게 극대화되고 있죠. 그래서 교차지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확통을 지정을 했는지, 사탐 두 과목을 지정했는지 보시고, 이 지정대에서 교차가 안 되는 대학은 당연히 올해는 공포심이 너무 퍼졌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을 안전지원으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안전지원 대학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상향지원으로 해서 많이 빠져나갈 걸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자연계 학생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차 지원을 할 거면, 지금 평가는 이렇게 하고 있죠. 1등급 수학 맞은 친구들의 97%가 미적하고 기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3%는 확통 친구들이 1등급 받았다는 친구들이 될 겁니다. 그 친구들은 100% 장담하지, 제가 컨설팅 정말 많이 해보고 옛날 강대에서 담임해서 800명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 있는데, 확통으로 1등급 맞은 친구들은 장담하지 않은 나머지 과목이 거의 만점 지향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교차 지원할 때 인문계 인기학과, 당연하겠지만 금융,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경영,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죄송하지만 스카이 상경 계열을 놔도 지금은 취직이 힘든 시기가 분명히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차전을 한다 그러면 중위권과를 노리셔서 대학교 레벨을 무조건 높이시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이 어차피 미적이나 과탐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공과대에서 인기 있는 학과, 즉 계약학과나 최첨단학과처럼 복수 전공을 허용하지 않는 학과는 제외하고, 나머지 공과대학에서 인기 있는 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균관대, 경희대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알고 계시죠? 그 학교는 분리캠퍼스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영비를 다 볼 거냐?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냥 정시 정리자료, 대형 재수학원이나 입시업체에서 제공하는 그걸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종이책으로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대부분 요새 태블릿이나 컴퓨터 많이 쓰시죠?
핸드폰은 눈이 아파서 못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PDF로 다운받으셔서 검색을 그냥 치시는 게 빠릅니다. 저도 대부분은 그냥 요약표가 있긴 한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그 표에 없는 건 그냥 검색을 쳐서 봅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진학사나 대학 어디가를 보시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어디가 같이 어떻게 정보를 살펴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마우스를 윗부분에다 대면 지금처럼 내림창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 입시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여기에 보시면 결과 공개라고 나와 있죠. 전년도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할 때 조심할 건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뭘 조심하느냐? 여기 있는 학년도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2024학년도니까 올해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말해서 성균관대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셔서 가신 다음에 성균관대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러면 수시는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수능 위주 전형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24학년도 전형별 주요 요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원, 그 다음에 반영 비율 같은 거 여기 보이시죠? 반영 비율 같은 게 나오고 과목 조건, 그 다음에 어떻게 내느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직관적으로 빨리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것조차도 좀 뭐 느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을 가셔서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겠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작년에 수능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전년도 합격생의 70% 100분이 평균 컷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예전에는 과목별로 나왔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전체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년도 모집 인원, 경쟁률, 충합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 70% 컷도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인원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학년도를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 성균관대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성균관대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시면 지금처럼 2022학년도 결과 여기 나와 있죠. 지금은 국어, 수학, 탐구가 과목별로 70% 컷이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 평균 등급도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전체 공업 평균도 나와 있을 거고 마찬가지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율 요걸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면 좋기는 한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대학 어디가를 급하게 사용할 때 그런 거고 사실은 진학사의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편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로 강조하는 진학사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힘드실 텐데 쉽다고는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끝까지 같이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